안녕하십니까. 오늘 뱀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뱀띠 경일간이 경자라는 운을 맞이했습니다. 경은 천간의 경은 비견의 기운이 있으면서 이걸 군신대좌 이런 운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경일간이 자라고 하는 글자를 지지해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상관의 기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잘하는 기운이 경일간한테 주는 때는 모든 육친 중에서 잘 쓰는 부분과 잘 쓰지 못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과 개로 대별될 수 있는 소위 식신과 상관의 기운은 상당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나 적으로 대별될 수 있는 관의 기운이라든가 무나 기로 대별되는 인성의 기운은 상당히 어렵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뱀띠가 쥐라고 하는 새를 맞이했을 때 육해살의 기운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실제로 뱀띠 경일간한테 경자년 2020년에 일어나서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천간에 있는 기운이 천간에서는 비견으로 들어온다고 했고요. 또 군신대좌의 시기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군신대좌라는 것은 뭐냐면 운에서 오는 것을 임금으로 보는 겁니다. 또 자기의 사주에 있는 글자를 신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신하로 놓고 운에서 온 걸 임금인데 내가 임금을 만난 격이다 보니까 나한텐 다양한 정신적인 각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각성은 어떤 방향으로 생기냐면 지금의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미래에 내가 꿈꾸는 삶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요. 보통 이렇게 군신대자의 운에는 특별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나의 결심과 행동이 내 사주와 대운에서 허락하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 사주와 대운에서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결심하고 행동한다고는 이것은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선택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군신대자의 운을 위기와 기회의 선택 지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때 한번 선택한 것은 향후 10년간 자기한테 길의 방향, 삶의 방향을 달리놓는 것이죠. 마치 길에서 가는데 이렇게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군신대자의 위치에 있으면 좌회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 나는 이 길로 가는 것인지 맞는지 이 길로 가시는지 모르는지 잘 모를 때 잘못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갈 때 정말 한참을 돌게 되고 실제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어떤 적어도 7, 8년 정도의 낭비,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통 이렇게 해석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이라는 일간이 지지에서 잘하는 글자를 만나면 상관의 기운이 작동하게 됩니다.
상관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병정이라고 하는 관의 기운과 무기라고 하는 인의 기운은 약하게 되고 상관은 강하게 되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자, 관의 기운이 약하다는 것은 뭐는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좋거나 싫거나 참으면서 하면서 책임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 일을 완수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관이라는 글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통제력은 잃게 됩니다. 또한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내가 활동을 정지하고 뭔가 일에 몰두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인의 세력이 같이 세력을 잃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결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일을 몰두한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직장은 내가 선택을 했지만 거기서 주어진 일은 내가 좋거나 안 좋거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내가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인성의 기운으로 보고요. 내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책임지고 하는 것을 관의 기운으로 보는데, 이 관의 기운과 인의 기운이 낮아질 때는 나는 직장 생활에 염증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지 않고 뭔가 사업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봤듯이 분신대자의 운이 가세를 하면서 내가 직장인이었는데 내 이 직장을 정말 계속 다녀야 되나? 지금부터 10년 동안 다녀도 내 10년 선배를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더라. 그렇다면 지금쯤은 내가 뭔가 내 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심각한 갈등에 들어가면서 실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전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의지에 관계없이 직장이 불안정하고 내가 속한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나한테 무척이나 불리한 쪽으로 발령남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관과 인의 기운이 약화된다는 것은 내가 소속된 직장 내에서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해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뱀띠가 쥐의 해를 만남을 육해살이라고 합니다. 육해살에 이전에는 역마살이 있었고요. 육해살 이후에는 화개살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삼재 이렇게 부릅니다. 삼재의 기운은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역마살 이전에 있었던 6, 7년간, 적어도 예를 들면 2019년이 역마살이었으니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5, 6년, 길게는 6, 7년, 길게는 10년까지 있었던 그런 행동이나 나의 환경들이 이 역마살을 기준으로 이제 바뀌면서 나한테는 점점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니 그 상황에서 변화를 줘라, 이런 신호를 역마살이라고 보는 거고요. 변화를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이 육해살에서 당하는 느낌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역마살에 변화를 준 사람이라면 육해살에는 변화한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기 성숙 과정이고 자기 노하우를 습득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유켓살의 경우에 상당히 심신의 고통을 좀 받게 됩니다. 심할 경우엔 건강에 위협도 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유켓살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옛날 사람이 유켓살을 두려워했고 삼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서는요, 직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거를 바꿀 수가 없었죠. 또 근무처를 바꾸는 경우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많이 변화를 꾀해봤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됐기 때문에 이 삼재의 시기가 옛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고통의 시기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대인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얘들을 못 바꾼다면 최소한 해외 여행이라도 함으로써 국경을 넘어감으로써 운에서 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격도 현대에서 중요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해외 국경에, 한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바라보면서 유켓살에 있을 안 좋은 일을 미리 예방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한 번쯤 해외여행이나 또 장거리 여행을 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국내의 장거리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관의 기운과 인성이 약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보통 남과 여가 기운이 좀 달라집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좀 적극성을 띠게 되고요. 여자들 경우에는 이성에 대해서 선별적 접근 허용이 됩니다. 남자를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 남자나 이렇게 말 섞는 게 아니라 딱 전반적인 내가 원하는 스펙과 내가 원하는 형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나한테 말을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을 선별적 접근 허용,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 남자는 되게 적극적인 애정 용서를 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남자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 적극적인 애정 용서를 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접근 허용하다 보니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내 이상형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어떤 애정이 관계가 깊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통계학적 접근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그렇게 그다지 애정운적으로 긍정적이진 않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겠습니다. 취업운까지 같이 볼게요. 재물운과 취업운은요, 전부 다 나의 활동에서 나옵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또한 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나의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아이디어, 나의 부지런함에서 재물, 운은 생기고, 취업 쪽에서는 어떤 기존의 취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직장 생활의 경우는 직장 불안정이 따라갑니다. 또 새롭게 취업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눈높이를 낮춰서 그 잡는 직장은 내 이상을 펼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직장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재물을 벌어주려는 그러한 직장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의 길은 열릴 것이요, 눈높이를 높이면 취업은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을에서도 어떤 관성과 인성의 기운을 잘 못 쓸 때 내가 참고 앉아서 집중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집중력 저하 또는 내가 먹고 살 것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공부라든가 내 자격 시험에 대해서 열중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운이라고 하면 그다지 좋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시험을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준비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을 고객으로 하느냐 단체를 고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을 고객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크기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단체를 고객으로 해서 계약 베이스로 연간 계약 베이스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약은 나한테 불리하게 다시 체결되거나 또는 경쟁자에 의해서 내 계약 거래처가 좀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대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경영 전략을 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뱀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